항상 김여정을 보면서 약간 그냥 느꼈던 거는 피로 누적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누적? 항상 다크서클이 여기 눈 밑에 항상 내려와 있더라고. 그렇다면 김여정 연구원이 본 김여정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내리자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내리자면 아수라백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라백작이 반은 이제 여자고 반은 남자인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김여정의 행동들을 보면은 아수라백작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요즘은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시간의 차이보다는 상황에 따른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력이 매우 빠른 편이고요. 또 민첩하게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퍼포먼스가 과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몰입도 잘하고 그런 역할에 맡아서 그냥 충실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남자들하고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다르고 제 만약 오늘 옆에 여자가 있었으면 저는 엄청 웃겼겠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내 탓하는 거니? 멘사니까 멘사. 아니, 근데 이게 그 어떤 행동을 보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그림자 수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밀착 보좌를 할 때의 모습은 정말 공손하고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맞아요. 네.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할 때의 모습을 보면 시선 자체가 원래 이렇게 보지 않고 완전히 아래를 보고 있고요. 이 목 자체를 이렇게 숨기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학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의 상황이거나 혹은 내가 윗사람을 존경하거나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장 앞에서 직원이 이렇게 고개를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는 나는 2인자이고 당신을 지금 존경하고 순종하고 밀착 보좌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모습들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 웃음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김여정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 정말 완전히 몰입해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소가 어떻게 보면 김여정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표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좀 웃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웃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흔히 페남 미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페남 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남 미소의 이제 기원은 페남 승무원들이 많이 짓는 미소라고 해서 이 미소에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뒷셈 미소라고 하는 진짜 미소를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눈가에 주름이 질 정도로 눈둘레 등과 함께 눈도 같이 웃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미소를 미루어 봤을 때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상황 판단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몰입해서 정말 그 역할을 해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2인자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에 김여정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되게 골치 아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두 남매가 스위스로 유학 생활도 같이 했잖아요. 실제 사이도 남매 그 오누이 사이가 실제로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째 김정철이 지금 권력 야욕도 없이 우리가 알려지기는 기타에 빠져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맛오빠는 오타쿠인 거예요. 이거 기타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둘째 오빠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김정일의 그 가계를 보게 되면 김정일한테는 크게 봐서 첫째 김정남이고 설성일 비롯해서 딸 둘이 있고 그리고 고용희 밑에 3명이 있고
삼남 삼녀 중 제일 막내가 김여정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삼형제가 스위스로 갔을까? 특별히 뭐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때는 김정남이가 후계자였습니다. 1번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의 형제가 학교 갈 나야 되니까 학교 가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 초비 자식들이 왔다고 하니까 김정은은 소문이 날까 봐 스위스로 몰래 빼돌려가지고 치운 겁니다. 그러면 스위스에 간 그 형제들은 그때까지는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가지고 전혀 이 후계자가 될 꿈 같은 거는 아주 멀어졌고 그리고 왕조의 특성상 김정남이가 대통령이 됐다. 북한이 뭐 파워를 장악했다 할 때 이 삼남매는 어쩌면 스위스에서 그냥 묵으면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저 남매는 북한 사람들한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뭐 김정일이가 특별히 이뻐했으면 뭐 스위스까지 보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득 어느 날 보니까 김정남이 없어지고 물론 고용이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설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김정은이 되니까 전혀 예상 밖의 김여정이가 갑자기 오빠를 따라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지 애초부터 공주로서 또 후계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저 남매의 어린 시절을 제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한테서 들어봤는데 저 김정은이나 그 김여정은 어렸을 땐 착했대요. 네. 크면서 변하는 건가? 예, 이렇게 2인자의 김여정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TV를 통해서 많이 좀 봐왔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책임자의 모습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보시죠. 김여정은 단정한 반묶음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공항 환담장에 먼저 도착한 김영남 위원장은 김여정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에게 먼저 앉으라고 권했고 김여정이 웃으며 사양하자 그때서야 자리에 앉습니다. 명목상 북한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위원장보다 김여정이 실세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김여정 동지. 김여정이 리더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표정이 없거나요. 특히 앉아있을 때 무표정의 모습들이 자주 목격이 되었고 또 이제 살짝 턱을 이렇게 치켜드는 이런 모습들이 주로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김여정은 2인자로서의 역할과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볼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턱을 이렇게 드는 것도 뭔가 이게 의도하는 게 있는 겁니까? 턱을 이렇게 치켜드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T 호르몬이라고 해서 일명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주로 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턱이 올라간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되게 높고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되게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이 싸울 때 보통 이렇게 목을 들고 쳐봐 이렇게 목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목을 보여주거든요. 네, 쳐봐. 근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내가 아주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부위들을 다 드러내고도 너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쳐봐. 나 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턱 맞고 기절하는. 군대에서는 헌병과 조교가 그렇게 해요. 아, 모자를 여기까지 쓰고. 그런데 내려다보고. 그래서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도 실세이기도 하고 또 2인자이기도 하고 성향 자체가 되게 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의도하기보다는 정말 그 자연스럽게 턱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봤던 저 영상들만 분석해 봐도 그 최근에 좀 돌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은 그러니까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배드캅의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막말을 막 하고 막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배드캅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국캅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여정이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여정이 몰아세운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달래면서 마치 극적으로 어떤 협상을 타결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치밀한 계획 아래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